퇴직 연금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 다층적 노후 보장책 중에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이게 노후에 보장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정기 예금만도 못한 그런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퇴직연금 문제 한번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또 정부가 대책도 내놔서요. 이거 같이 내용해서 실효성 있는지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퇴직연금 수익률 통계가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어느 네. 정도나 되는 것 같으셨습니까? 근데 작년 이제 정기예금 이자가 연 1.93%였는데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12개 주요 금융사 가운데에서 이를 초과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뭐 먼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 괜히 복잡하게 네. 여기저기 뭐 상품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 넣어봤자 그만 못했다 이 말씀이시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좀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예금만도 못했을까요? 이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운영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용보다는 제도다. 네, 예. 예.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이제 물론 영향을 일부 끼쳤죠.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예. 조만간 이제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손실을 이제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다소 높은 일부 이제 DC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이 났던 것이고요. 예. 이제 DB형, 많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급여가 정해져 있는 DB형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거의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이제 단기 예금 중심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1, 2% 정도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수익률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현재 이제 퇴직연금 구조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DB형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예. 사용자가 이걸 다 이제 메워야 됩니다. 아, 그런데 예. 굳이 사용자 그렇죠. 입장에서 굳이 고위험 고수익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연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DB형에 대해서 지급보장 장치를 둡니다. 물론 지급보장 장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런 장치를 둬서 어떻게 좀 어떤 동기 유인을 좀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DC형의 경우에는 네. 이제 DC형의 경우는 이제 개별 근로자들이 이제 투자 성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 자산에 많은 연금 자산을 투입할 개별 근로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신경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DB형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 드는데 DB형은 말씀하셨던 대로 1%, 2%도 채 안 되니까. 어쨌든 작년에 주식시장이 좀 썩 좋지 않았던 탓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더 그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정부가 대책 나온 걸 보면은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만기 시점에 가장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대로 간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괜찮게 올라갈까요? 아니 근데 그런 방식이 결코 그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잘 운영될 때의 얘기고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디폴트 옵션 같은 거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디폴트 옵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투자 지침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자신이 어떤 특정한 투자 성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안전자산 그렇죠. 자산 위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디폴트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 별도의 어떤 특별한 투자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험 자산이 일부 포함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제시되도록 결정되도록 적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국가에서 이를 사용해 왔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위험자산 투자 쪽으로 이거를 마치 이렇게 강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디폴트 옵션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작년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날 네,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예,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신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중립적인 위험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옛날에 보수적일 때보다 더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음, 양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투자에 대한 한 어떤 방식이지 이게 마치 이걸 되면 모두가 수익률이 높아질 글쎄. 것처럼 홍보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고 현재 아까도 제도 구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게 그게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현명한 그러네요. 방식이라는 거죠. 그 구조를 좀 더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하지 않게 그렇게 운용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또 몰아가고 그래서 수익률을 네, 좀 그래서 높이려고 맞습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높이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장 안 좋을 때 손실 나면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또 이제 몰아갈 거고. 예, 그런 참 면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네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퇴직연금의 일종의 이게 양면성인데요. 이게 이제 그렇죠.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면서도 또한 이게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틀이라는 또 이제 그렇죠. 어떤 그런 공적인 기능 또 이게 또 법정 제도거든요. 그런 어떤 이중성, 복잡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교수님. 지금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을 이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직접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줘서도 그렇죠. 하고요. 위탁도 하고요. 예. 그러면 퇴직연금도 아예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같이 운영한다는 아니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국민연금처럼 이런 식으로 뭐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 퇴직연금 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처럼 이제 그 예, 회사에서 그러니까 DB형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그걸 어느 수탁자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차라리 하는 게 그런 예,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서구의 이제 기업연금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그렇죠. 계약형 지배구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연합이 우리가 알아서 의사결정해서 예. 그 퇴직연금 기금을 잘 운영할 거야.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기금형 예. 퇴직연금 방식이고 사실은 서구 국가의 경우에 기업연금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 기금형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면도 충분히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노사가 협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투자를 하게 되니까 가입자들이 관심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현재는 그냥 인사 담당자가 특히 DB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결정하지 근로자들은 내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어떤 노사가 협약을 통해서 이 기금형을 만들게 되면 그 서구의 경험을 보면 아주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능동적인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도입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계약형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라는 거는 이게 예. 일반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금융기관들이 관리 운영비가 높다고 가입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그 기업연금
플랫폼, 퇴직연금 플랫폼으로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잘 운영되면 그렇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떤 이층 보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그럼 좀 종합적으로 좀 예. 교수님의 뭔가 일종의 대안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교수님 예.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를 조금 더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좋게 운영할 예.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먼저 약간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데 퇴직연금 지금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어떤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주요한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제도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는 변명을 하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15년이 됐는데도 왜 아무 기능을 못하냐라는 것은 저는 정말 근본적인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 퇴직연금의 이 딜레마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성격과 공적인 성격이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예. 너무 국가의 성격만 강조하게 되면 민간 시장이 퇴직연금을 거부하게 되고요. 그렇죠. 너무 놔두면 또 이제 실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규제 몇 가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 정산은 되도록 못하게 해야 되고요. 아, 일시금 못 받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지급보장 장치 이런 것들 서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금융기관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됩니다. 더 낮춰야 이런 된다는 말씀인 것들을 거죠? 통해-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담합구조거든요. 아, 이 퇴직연금 이건 굉장히 초장기이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수수료가 0.5%만 높아져도 원금의 20%까지 그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합 구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가입자들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제도가 충분히 국민연금을 보완할 그러게요.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수료라는 거는 사실은 수익을 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지 사실 정상적인 건데, 참 이렇게 하면서 수수료까지 받는다라는 건 참 실제로 이걸 내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상한 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정창률 교수였습니다.